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증상이잖아요. 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자연스럽고 잘 대처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갱년기 증후군 정확히 어떤 증상이고 왜 나타나는 걸까요? 네. 갱년기 증후군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열이 나고 또 땀이 나서 너무나 괴롭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증상들에 여러 가지 포함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액이 고갈돼서 호르몬 불균형 상태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화병도 겸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더욱 증상이 심하고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갱년기 증상 때문에 주변에 보더라도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갱년기 증후군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든지 생김새가 따로 있을까요? 네, 갱년기 증후군을 유난히 심하게 겪는 그러한 체질이나 생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얼굴이 갸름하게 상중하로 길게 생긴 사람입니다. 또 코가 오똑하면서 코가 길게 생긴 이런 여성입니다. 얼굴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뼈가 굵고 관골이 나온 50대들이 또 많이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네. 호르몬이 폐경기에 들어서면서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호르몬제를 투여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도 이처럼 호르몬제를 투여하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흠을 찾아서 흠을 보완해 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법은 자연 생약을 쓰거나 또는 침 치료를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또 치료 효과도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가까운 일본 여성들도 갱년기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의학계에서도 보면은 호르몬제를 쓸 것이냐 또는 자연 생약을 쓸 것이냐를 환자한테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제는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생약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그 효과가 느린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에 맞는 치료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두 가지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지금 일본 의학계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박사님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치료 사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열이 혹 났다 식었다 하면서 갱년기 조혈 증상이 9년이 되었는데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59세의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열이 너무나 심하게 난 나머지 힘들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이 쓰고 가슴이 막힌 듯 소화가 안 되는 현상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가슴이 어떨 때는 벌떡벌떡 뛰는 이런 현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조금 화가 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이러한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어디를 시간을 맞추어 가야 되는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걱정을 하거나 이러면 이러한 열이 나는 현상이라든지 갱년기 증상들이 더욱 심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오후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러고 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 자야 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손발이 열이 나고 저리고 특히 왼쪽이 더 심했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도 침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부갈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증상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고 또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형상의학의 관점에서 이분의 생김새가 어땠는지 참 궁금해요. 네. 이분이 이렇게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그리고 9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겪는 것은 체질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치료법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치고 코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코가 잘생겼다는 것은 크고 오똑하고 길다는 뜻입니다. 내 눈에는 환자 들어오는데 보니까 코밖에 보이질 않더라고요. 여자가 그렇게 코가 잘생겼다는 것은 간화가 동하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코는 간으로 보기도 하고 비장으로 보기도 하고 대장으로 보기도 하고 등뼈, 전기의 통로로 보기도 하는데 여성이 이와 같이 코가 크고 길게 생기면 이럴 경우에는 간으로 보고 크고 실하다는 것은 간화가 성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한 건데 여기서 간화라는 것은 생식기의 화입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은 생식기와 연관돼서 자궁에서 호르몬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폐경이 되면서 갱년기 증상이 오는데 이와 같이 코가 잘생긴 사람은 간화가 동하기 쉬우므로 이렇게 오랫동안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긴 사람들은 여자지만 남자일까지 해야 됩니다. 또 남자가 있더라도 남자가 하지 않으면 여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팔자가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팔자니까 우라가 항상 쌓이겠죠. 그래서 간화가 심한 데다가 우라가 겹쳐지니까 갱년기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가 길게 쭉 내려먹은 사람들은 대개 옆구리에 통증이 잘 나타나고 폐경기가 좀 일찍 오고 폐경기 때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는데 올 여름에는 너무 그런 증상들이 심해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자고 나면 조금 덜 하고 오후에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했으며 열만 나지 않으면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인데 코가 크고 잘생긴 것만을 알아보시고 또 간화가 동하기 쉬운 체질이라는 걸 한 번에 알아보신 게 참 신기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간화를 꺼주기 위해서 소시호탕이라는 것을 가감해서 투여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효과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열이 조금 나기 시작은 하지만 그래도 그전같이 심하지 않아서 견딜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9년 동안 열이 나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실 정도였는데 약을 드신 이후에 바로 편안해졌다고 하시니까 네. 상당히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방해 주신 소시호탕은 어떤 약일까요? 네, 이 소시오탕이라는 약이 묘한 약입니다. 아주 묘한 약인데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인데 어떤 때 쓰느냐면 간계통 질환의 치료약으로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탕을 간화가 성에서 오는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는 이분한테 소시오탕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이 소시오탕은 간화를 끄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간화가 성에서 오는 갱년기 증상을 고생하는 간화가 성에서 갱년기 증상을 오는 그러한 여성들한테 아주 빠른 효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코가 오똑하고 크게 생기고 얼굴을 가름하게 생긴 목체형 여성들에게
간화에 의해서 조혈 증상이 나타날 때는 소시오탕을 가감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황련이나 또는 사물탕 같은 이러한 종류를 합해서 쓰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소시오탕 가미방이라고 하시는 거는 소시오탕에 다른 약재를 더해서 처방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시오탕이라는 기본 약재가 있는데 이것이 간화를 꺼주는 약이지만 사람의 생긴 모습이라든지 주변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가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한의사의 진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해야 이 갱년기 증상이 쉽게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화를 꺼주시기 위해서 소시오탕을 처방해 주시고 네. 개인의 흠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다른 약재를 더 처방해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사실 살짝 궁금했었는데요. 이 간화라는 게 무엇일까요? 네, 간화 또는 위화, 심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으로 생긴 사람인데 날카롭게 생겼어요. 목으로 생긴 사람인데 부드럽고 인정 많게 생겼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목으로 생겼는데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면 간화가 성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화인데 심장이 심장을 위주로 생긴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심화라는 것은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동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목체형으로 생긴 사람의 화병이죠. 목체형으로 생긴 사람은 얼굴이 갸름하고 팔다리가 길며 옆구리가 길고 털이 많고 코가 길게 생기고 푸른색을 띠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날카롭게 생기고 또 화에 노출되기 쉬우면 간화가 동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라면 화에 의해서 병이 잘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런 모습을 생기면 울화가 쌓이기 쉽고 그러면 간화가 더 심하게 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목체형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갱년기 증상이 심하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목체형은 사실 인정스럽고 멋지게 생기고 이렇게 스마트한 성격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주 인정스럽고 자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평소에는 잘하다가 한번 욱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으로 생긴 여성은 욱하고 또 부드럽지 않고 좀 뻣뻣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울화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장애를 다른 사람보다 심하게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러면 울화가 쌓입니다. 그렇다고 바깥에 나가서 남자와 같이 상대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사업을 하려니까 또 울화가 쌓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이와 같이 생기면 울화가 쌓여서 간화가 동하기 쉽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을 더 심하게 겪는 것입니다. 박사님께서 병으로 나타나는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기질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시니까 참 이해하기도 쉽고 지키면서 건강해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